잠깐만요. 만약 내일 아침 당신 계좌가 0원으로 보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어떻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일이 6월 30일에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게 단순한 시스템 점검이 아니라는 겁니다. 30년 은행 경력자인 제가 발견한 숨겨진 진실이 있어요.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은 그날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 멈춤의 진짜 의미, CBDC 도입의 숨은 시나리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생존 전략을 제가 전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99%의 사람들보다 앞서게 될 겁니다. 당신의 자유, 지갑, 그리고 가족의 안전까지요. 구독과 좋아요 지금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이런 정보는 언제 차단될지 모르거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은행에 몸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ATM 앞에서 어쩔 줄 몰라 서성이는 할아버지, 통장 하나 만들겠다고 지점까지 걸어오신 할머니, 그분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지 그땐 그냥 세상이 빨리 바뀌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단지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지금 우리 앞에 경고음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내부 동료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6월 30일 주요 은행 6곳이 동시에 시스템 점검에 들어간다고요. 들었을 땐 또 점검이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하필 똑같은 날? 왜 전 은행이 동시에? 더 깊이 파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날짜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정부의 디지털 화폐 로드맵에서 핵심 전환점으로 설정된 날짜였습니다. 2024년 말부터 시작된 CBDC 파일럿 테스트의 마지막 단계, 그리고 현금 유통량을 30% 줄이겠다는 발표와 정확히 일치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불편을 초래하는 게 아닙니다. 의도된 정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몇 년 동안 은행 내부에서는 자꾸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현금 사용 줄이라는 말, 지점 통폐합, 모든 고객을 모바일로 유도하라는 지시. 그땐 별 생각 없었습니다. 세상 편해지려나 보다 싶었죠. 하지만 2023년부터 달라졌어요. 갑자기 현금 인출 한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다시 30만 원으로. 보안상 이유라고 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현금 유통을 강제로 줄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점 직원들에게는 이런 업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고객이 현금 거래를 요청하면 반드시 모바일 뱅킹을 권유하라. 카드 사용을 적극 안내하라. 현금 인출 시 불편함을 강조하라.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고객 서비스 개선이 아니라 행동 패턴 조작이었다는 거요. CBDC 처음 들었을 땐 그저 기술 용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이건 그냥 디지털 화폐가 아닙니다. 현금의 죽음입니다. 거래의 자유, 사생활, 익명성, 우리가 지금껏 누려온 것들이 사라지는 문턱에 그 이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래가 기록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어디에 기부했는지, 누구에게 송금했는지, 심지어 커피 한 잔 산 것도 추적됩니다. 처음엔 그게 뭐 어때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정보가 언제든 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면? 중국의 사례를 보세요. 디지털 위안화가 도입된 후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계좌가 하루아침에 동결됐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트럭 운전사 시위 참가자들의 은행 계좌가 막혔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디지털 화폐의 진짜 목적입니다. 저는 지금도 잊히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 노부부가 창구에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현금이 좋아. 종이돈이 마음이 편해. 그때 직원이 이렇게 답했어요. 이젠 안 됩니다. 모바일 없으면 힘드세요. 그 말을 들은 노인의 표정, 당황, 무력감, 그리고 분노.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한 미래입니다. 또 다른 사건도 있었어요. 40대 자영업자가 와서 말했습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행에서는 이렇게 답했어요. 이제 그런 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로 하세요. 왜일까요? 현금 거래는 추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ATM기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어요. 예전에는 스문의 시간 언제든 현금을 인출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보안상 이유로 인출이 제한됩니다. 진짜 이유는 사람들이 현금을 비축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은행에 다니는 후배들에게 묻습니다. 왜 지점이 이렇게 줄었지? 왜 현금 인출한 돈은 자꾸 줄어들지? 왜 이체하려면 얼굴 인증, 보안 앱을 여러 번 거쳐야 하지? 그 모든 과정이 자유에서 통제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우린 그걸 몰랐을 뿐입니다. 후배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제게 보여준 내부 문서가 있어요. 제목은 2025년 현금 없는 사회 구축 로드맵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1단계는 현금 인출 한도 단계적 축소였습니다. 이건 이미 완료됐어요. 2단계는 지점 통폐합을 통한 현금 접근성 차단이고 이건 지금 진행 중입니다. 3단계가 바로 CBDC 도입을 위한 기존 시스템 일시 정지. 그게 6월 30일이에요. 그리고 4단계는 디지털 화폐 전면 도입으로 2025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서를 보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6월 30일은 단순한 점검일이 아니라 전환의 디데이였던 거예요. 나이지리아에서는 2023년에 구화폐를 갑자기 폐지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사람들은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쓸 수밖에 없었죠. 그 결과 정부가 모든 거래를 통제하게 됐습니다. 인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2016년 부패 척결이라는 명목으로 고액권 화폐를 하루아침에 폐지했습니다. 사람들은 은행에 줄을 서서 돈을 바꿔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모든 현금 보유량이 정부에 노출됐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만 더 교묘하게, 더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에요. 이제 6월 30일이 다가옵니다. 이 날짜는 단순한 점검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일종의 리허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동안 모든 은행의 물꼬를 잠가보는 테스트,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을 보는 실험. 사람들이 현금 없이도 잘 버틸 수 있는가? 디지털 결제 시스템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 현금 사용자들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이 모든 것을 측정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뭘까요?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일 수도 있습니다. ATM이 다시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현금은 이제 비효율적입니다. CBDC가 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준비하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자. 30년 동안 이 시스템 안에서 일하면서 이제야 그 진짜 목적을 알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에요. 자유의 종말을 위한 계획입니다. 저는 먼저 현금을 준비했습니다. 한 달치 생활비가 아니라 석 달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확보했어요. 은행 시스템이 멈춰도 당장 굶지 않게. 그리고 가족들 몫까지 합쳐서 총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 계좌를 분산했습니다.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토스 한 군데만 믿을 수 없습니다. 누가 언제 멈출지 모르니까요. 특히 지방은행들도 하나씩 만들어뒀어요. 신협, 새마을금고까지 포함해서 총 8개 금융기관의 계좌를 분산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모바일 뱅킹은 이제 생존 기술이라고. 이걸 못하면 돈이 있어도 못 씁니다. 지금은 익혀야 할 때입니다. 부모님께도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70대 부모님이 카카오페이까지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점별 점검 날짜를 메모장에 정리해 뒀습니다. 그 날을 피해서 거래하려고요. 미리 송금하고, 미리 인출하고, 미리 준비하려고요. 6월 29일까지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어요. CBDC 도입 이후에는 사회 신용 점수 시스템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처럼 말이에요.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점수가 깎입니다. 특정 상품을 사면 점수가 깎입니다. 심지어 특정 사람과 거래해도 점수가 영향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점수가 낮으면 대출 거절, 취업 제한, 심지어 자녀 교육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다른 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 준비가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지금 걱정도 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아무 대비 없이 그날을 맞는 것입니다. 은행이 멈췄을 때 사람들은 허둥댈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가 필요합니다. 이젠 지갑이 아니라 휴대폰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우린 박수 칠까요? 아니요.
그건 박수 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현금을 확보하세요. 최소 한 달치, 가능하면 석 달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준비하세요. 둘째, 계좌를 분산하세요. 여러 은행에 나눠서 예금하세요. 한 곳이 멈춰도 다른 곳에서 돈을 쓸 수 있게요. 셋째, 모바일 뱅킹을 익히세요. 싫어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넷째, 가족들과 비상계획을 세우세요. 은행이 멈췄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얘기해 보세요. 다섯째, 물물교환 네트워크를 만드세요. 이웃, 친구들과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세요. 저는 아직도 어르신들이 줄지어 기다리던 은행 창구를 기억합니다. 그 안에서 느낀 신뢰, 그 종이 돈에서 느끼던 무게, 그 모든 걸 사라지게 만들려는 계획 앞에 우린 지금 서 있습니다. 6월 30일 이후의 세상은 지금과 다를 겁니다. 더 편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통제받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그 선택의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 얘기를 전하는 게 저의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시스템 안에서 일하면서 본 것들을 누군가는 말해야 하니까요. 당신도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이 내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준비한다면 그들의 계획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에겐 삶을 지키는 정보가 됩니다. 그리고 꼭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이런 민감한 정보는 언제 플랫폼에서 제재받을지 모릅니다. 알림이 와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준비 상황도 공유해주세요. 서로 정보를 나누고 도우면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주변 사람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6월 30일 이후 시나리오와 장기 생존 전략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살아남읍시다. 함께 자유를 지켜냅시다. 감사합니다.